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10월에 암울했던 증시가 마무리되고 이제 11월 증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힘든 증시 상황이 10월 내내 이어졌다 보니까 자, 11월에는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길 바라보는데요. 자, 10월에 증시 하락 속에 작은 팁을 하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 배당 수익률이 시장 금리에 성큼 다가섰다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증시 토크를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증시 토크 말미에는 일각에서 주가지수 1500포인트도 언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금리 부근까지 올라온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배당이 매우 작습니다. 자, 워낙에 이제 기업 오너들이 뭐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본인들의 경영 승계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주 가치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배당 성향이 낮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낮은 그러한 경향이 매우 높았습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요, 시장 금리가 뭐 한 6% 7% 이런 수준까지 매우 높았던 2000년대 내내 보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겨우 1 내지 2%에 불과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99년이나 2007년처럼 증시가 버블기에 들어간 때는 뭐 0. 몇 %를 기록하는 시기도 있을 정도였으니, 자, 이 배당 수익률 그냥 1년에 한 번 애들 용돈 준다라는 느낌의 정말 푼돈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랬던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2010년대 들어서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주주들의 꾸준한 요청이 있으면서 배당을 늘려라 라는 압박이라든가, 그에 따라 이제 정부들의 기업에 대한 배당 성향 증가 유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과거처럼 극단적인 저배당 정책에서 벗어나서 고배당 정책을 취하는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2016년에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 금리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이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죠. 자,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 2017년에 증시가 상승하니까 또다시 시장 금리보다도 못한 배당 수익률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점점 그 갭이 또 벌어졌었던 것이죠. 자, 그랬던 배당 수익률이 올해 들어서, 자, 1월 이후부터 해서 계속 증시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배당 수익률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결과 자, 시중금리에 또다시 근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번 10월 하락장에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단순하게 뭐 기업이 1년에 한 번 내지는 뭐 반년에 한 번, 뭐 좀 민심 좋은 기업은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마음의 위안이 되고, 이게 또 은행금리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서 좀 은행금리보다 좀 견딜 수 있어, 이런 힘이 생기는 원천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배당 성향을 높이는 그러한 정책도 필요한 것이죠. 자, 어쨌거나 시장 금리에 또다시 배당 수익률이 근접하면서 뭐랄까, 그 직전에 부담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또다시 주가지수 대비해서 저평가 메리트가 높아진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시장의 저평가 수준은
뭐 거의 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것을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PBR 레벨 기준에서도 그렇고 이익가치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도 자 그런 매우 저평가된 수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이번 하락장 동안에 또 크게 늘어났다라는 점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시장 전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종목 단위에서도 저평가된 종목이 크게 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자, 2000년 초반에 보게 되면요. 뭐 지금보다도 더 시장이 살벌했습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 2002에서 2003년에 증시 폭락, 2004년에 차이나 쇼크 등등등 해서 2000년대 초반 증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보게 되면은 시장에 배당 수익률은 5%는 기본이고 7%에서 10% 이상 초고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그냥 널렸습니다. 그때 당시. 예. 지금이 보게 되면 은근히 그러한 종목들이 크게 늘었어요. 예. 뭐 2000년대 초반 정도로 그렇게 그냥 톡 치면 막 떼글떼글 나올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매우 많은 종목들이 초고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 검색을 쭉 해봤습니다. 자, 3% 이상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280여 개에 이르는 매우 많은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것을 히스토그램으로 정리를 해봤더니요. 3 내지 4%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이 153종목 가장 많았고 4 내지 5%나 되는 게 64종목 5% 이상 되는 종목이 뭐 33종목 6% 이상 15종목 7 내지 8 6종목 10% 이상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도 7종목이나 되는 등 최근 증시 하락 속에 그렇다고 해서 기업 이익이 극단적으로 줄어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당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 종목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종목들이 늘었다라고 하는 점은 2000년대 초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이게 시장이 지금 완전히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뭐 독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2000년대 초반처럼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된 종목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지금 증시 상황에서는 뭐 투자자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2의 IMF 사태가 터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뭐 2000년대 초반, 예, 그때 뭐 배당 수익률 엄청난 종목들이 떼글떼글하게 굴러다닐 때 제2의 IMF 온다는 얘기가 그때도 회자됐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금이 그때보다도 훨씬 양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2의 IMF 사태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주체들도 지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배당 수익률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자, 주가지수 1500 시대 온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예, 시장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가지 정황상 자, 주가지수 1500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글들을 부동산 관련 사이트나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 정말 많이 보입니다.
예, 저 부동산 관련 글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어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느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최악의 경우 종합주가 지수가 1500 간다라는 그러한 글이 있더라.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예, 주가지수 1500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근거로 해서 주가지수 1500 시대를 이야기 하는 듯 합니다. 자, 만약에요. 자, 주가지수가 1500으로 내려간다면요. 자, 올해 종합주가지수 최고점 2600포인트 대비 42%나 하락한 수준입니다. 자, 그 정도면 2008년 금융위기, 예, 그해 하락폭 수준이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 PBR 레벨은 0.65까지 내려가면서 역사상 기록되기 어려운 정말 낮은 시장 PBR 레벨을 만들게 될 것이고, 앞서 언급드렸던 시장 배당 수익률 2.5%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아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저축은행 금리 수준까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지수에서 25% 하락한 1500, 뭐 상황이 나빠지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꼭 이런 상상을 하시곤 합니다. 마치 그 로또 당첨을 상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1997, 8년 IMF 사태로 간다면 정말 이런 기회를 꼭 놓치지 않겠는데 라는 그러한 상상들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IMF 때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가지수가 1500포인트까지 간다면요. 자, IMF급의 초저평가된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초저평가된 시장, 그게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시장에서는요, 극단적으로 제가치로 찾아가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특히나 주가지수가 1500 갔다 그러면은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해야 되는 연기금과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30조 원이 넘는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과연 1500포인트를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상황이 됐다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떠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500포인트, 그러니까 IMF 때 같은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수많은 투자자들도 만약에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절대 주식 투자에 가까이 오지 않을 겁니다. 겁나 죽겠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떠난 것을 뒤로 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주식시장이 회복하고 훨씬 그 이상의 높은 수익률로 올라서 있을 겁니다. 자, 주가지수 1500 부근 만약에 간다는 그러한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나타난다면, 예,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훅 다시 제자리로 온 다음에 오버슈팅.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은 뒤늦게 또 뛰어들겠죠. 자, 주가지수 1500 시나리오, 마치 최근에 개봉하는 11월에 개봉한다고 하죠. 자, 국가부도의 날 영화처럼 뭐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동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마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500포인트 간다라고 주장하던 호사가들이 오버랩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예. 뭐 물론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왜 그때 당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500포인트를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예,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식시장은
극단적인 저평가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배당 수익률은 지금의 저축은행 금리보다도 높은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 있겠지요.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첫날입니다. 뭐 다행히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숨고르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뭐 아직 뭐 비관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또 한번 11월 중에 한 번씩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시장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저의 증시 토크 속에서 계속 기준을 잡으시고 투자 마인드 강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의 증시 토크 속에서 큰 힘 얻으시면서 성공 투자 꼭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